이런 경우에 만약에 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면 저는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돌파를 다시 하게 되면은 아니 어떤 종목이든 무조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보유한 종목들 말고 더 사고 싶은 종목이 생기면 좀 애매한 애들을 잘라내고 사는 것도 방법일까요? 네, 그렇죠. 타임컷이라고 해서 기간 내에 기간 대비 상승률이 좀 저조한 친구들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전체 종목에서 1%씩, 2%씩 일괄적으로 다 비중을 줄여가지고 하나의 현금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깡토입니다. 깡토의 투자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피디님이 매매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 시청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할 거 아주 자세하게 짚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2주 동안 매매를 하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 원칙들을 다 알겠는데 이게 막상 실전으로 가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겨서 깡토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궁금했던 거는 저희가 1대3 손익비를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마이너스 8%를 이제 손절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지진 않는데 좀 애매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무조건 보유하라 이거보다는 사실 타임컷 기간 대비 얼마나 슬로우하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우선 그거는 둘째로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홀딩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8%까지 안 가고 6, 7% 막 이런 애들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규칙이라는 걸 본인이 정한 거잖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8%에 손절하겠다. 그러면 7.99%로 끝나더라도 손절 안 하는 거겠죠. 그냥 하루 더 지켜보고 물론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마이너스 8% 이상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그 규칙을 먼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점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8%안 가더라도 일찍 자를 수 있다거나 이런 변형 방법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파를 할 때 진입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돌파 실패는 언제 실패라고 보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삼성전기라는 종목에 진입을 했을 때 이게 긴 윗꼬리가 나와가지고 강한 매도세가 보였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게 마이너스 8%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심리적으로 이 긴 윗꼬리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원칙이 있었음에도 쉽게 대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 돌파 실패라는 게 정확히 어떤 기준인 건지. 돌파를 하려면 피디님이나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 가격대 이상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인더스트리 액션이 터지고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는 건데 그 돌파를 밑으로 내려왔다. 그 가격을 하회하고 있다. 종가상으로 밑으로 내려왔다. 이러면 돌파가 실패한 거잖아요. 저희가 매수를 할 때 돌파했기 때문에 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해당 종목은 실패를 한 거잖아요. 돌파가. 그렇게 되면 그때는 내가 실패했으니까 투자 포인트가 훼손된 거야. 마이너스 8%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훼손된 거니까 바로 잘라내거나 비중을 줄이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돌파에 실패했지만 내일 다시 또 성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손절했더라도 내일 다시 상승하면은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용기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갔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생기고 이제 쭉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저는 빠져나왔어야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2월 2일 날 매수를 하고 꼬리가 달렸으니까 매도를 하고 2월 3일 날 다시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2월 3일 날 재진입을 하는 게 보통 돌파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재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2월 3일 날 샀다라면 손절했겠죠. 그렇죠. 네, 또 한 번 손절했겠죠. 다행이네요. 제가 1월 27일 날 이제 들어가서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네. 사실 불타기를 하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타기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불타기를 꼭 안 할 필요는 없는데요. 어려우니까 피디님이 이왕이면 이제 걸음마 시작했는데 달리기부터 하는 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불타기를 천천히 배우라는 거지 불타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이 더 올라타면 어쨌든 저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불타기를 그냥 좀 쉽게 생각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평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변동성에 갈려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동안 벌었던 거 내가 수익을 다 반납하면 멘탈이 못 뱉어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수익의 고점을 이게 원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매매가 흐트러지는 거고 멘탈이 문제가 생기면은 잘못된 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피라미딩은 천천히 나머지 다 괜찮아질 때 그때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올라가니까 나 빨리 돈 더 벌고 싶으니까 빨리 1억 만들어야 되는데 더 들어가야겠다. 아, 좋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동기부여는 금융치료가 최고 좋습니다.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봤자 자기가 돈 많이 벌면 다 열심히 하거든요. 깡통님, 제가 지금 2주 동안 매매하면서 유일하게 손절한 종목이 로보티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진 기업이 얘가 처음이거든요. 네. 손절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깡토님이 진짜 빠따를 저한테 엄청 때리셔가지고 덕분에 용기 있게 손절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로보티즈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면 저는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돌파를 다시 하게 되면은 로보티지나 아니 어떤 종목이든 무조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애초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저기 근데 추세 추종 매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치 투자자라면 이 회사의 펀드멘탈이 변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근데 저희가 하는 매매는 지금 추세 추종 매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추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손절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 추세 추종 매매는 수익률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30%대. 손절이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근데 지금 피디님 보면 수익이 더 많았잖아요.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만큼 진짜요? 시장이 지금 좋은 거고요. 피디님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좋네요. 그러면 로보티즈가 다시 여기서 상승 추세를 보였을 때 전 재진입을 고려해봐도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종목이든. 네, 그렇죠. 조건은 동일한 겁니다. 당대 양봉, 거래량, 인더스트리 액션 그 세 개가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시청자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피디님한테 어떤 종목을 미리 언급하거나 어떤 종목을 사세요 이런 거를 일체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피디님이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피디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종목을 고르셨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는 방법도 아직 모르고 시장의 흐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도 아직 몰라서 스타기지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아, 고맙습니다.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네. 스타기지를 정말 많이 이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 오늘의 업종이 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약간 볼드체로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걔네가 조금 더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 나간 섹터구나 하고 파악을 해서 눌러보니까 기업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어떤 기업들이 이 섹터를 또 이끌었는지가 나와서 그 기업들의 차트를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거래량을 제일 먼저 봤고 그리고 뭐 사실 인더스트리 액션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섹터가 정말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웠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스타기지가 뭐 이끈다 하면은 이끄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보고 당대 양봉 이렇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확인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기업의 펀더멘털도 봤어야 되는데 적어도 뭐 하는 회사인지는 좀 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하는 방향도 되게 맞거든요. 거기서 하나씩 플러스 하면 되는 거니까 좋은 방향입니다. 여기서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만 조금 추가하면 더 디벨롭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펀드멘털을 알고 있으면 그만큼 비중 조절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 가지고 급하지 않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스타기지를 사용하지 않고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을 발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HTS에서도 다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하나 세팅, 하나하나 알아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기지는 이제 그거를 좀 쉽게 모아놔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거고 만약에 피디님이 직접 하시려면 시간이 한참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좀 네네네. 신세를 지겠습니다. 아, 어차피 무료예요. 그리고 그 매매하신 거 보면 사실 장중에 매매하는 게 직장인이 힘들잖아요. 예약 매매를 많이 하셨던데 예약 매매는 어떤 식으로 고르셨나요? 예약 매매 같은 경우에는 예약 매도를 위주로 이제 걸어놨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혹시 얘가 진짜 급락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8%에 다 손절을 걸어놨던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대표님께서 또 코멘트 해주셨던 게 한 2할 정도 도달했던 친구들은 그 본절로 걸어놔라 라고 네네. 하셔가지고 한 14%에서 한 20%간 애들은 본절로 이제 예약을 다 걸어놨던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예약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거래량으로 매수를 걸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가격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계속 봐야 되는 건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돌파 가격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대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뭐 한 주 주문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 피디님한테 문자가 오겠죠. 카톡이나 체결되었다고 오면 그때 HTS나 잠시 화장실 가셔가지고 살펴보면서 거래량이 터졌는지 뭐 이거 제대로 돌파했는지 그리고 보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한 주 정도를 사놓는 것도 방법이군요. 네네. 근데 한 주 너무 비싸면 어떡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아니 아까 막 한 주 막 80만 원짜리 막 이렇게 있고 하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한 주씩 사니까 글쎄요 한 주가 비싸 이거 무슨 어떻게 대답해 이거 모르겠어. 아니 근데 저는 네 10만 원, 10만 원의 소중 소중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보는 수밖에 없죠 사실. 화장실을 자주 가야겠다. 장염이라고 회사 얘기하고 예, 화장실 가서 얼마나 좋아요. 돈도 벌고 장염인데. 재밌어요. 진정이 안 돼가지고. 아 그럼 직장인도 조금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깡토님께서도 팁을 주셨는데, 근데 제가 가장 걱정인 건 아무래도 기업의 펀더멘털을 어디까지 내가 볼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 지난주에 촬영했던 거 보시면은 정말 매매의 기준이 차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기업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 기업이 떨어질 때도 왜 떨어지지? 오를 때도 왜 오르지?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펀드멘털 공부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사업보고서 다트에 하나씩 들어가고 애널리스트 리포터를 인덱스 리포트도 다 읽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차곡차곡 DB가 쌓이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시면 급한 대로 스타기지나 AI 이용하시면 쉽게 종목에 대한 답변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사전 리서치하는 단계 그 정도만 쓰셔도 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다트를 들어가 보긴 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닫았습니다.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트는 정말 투자자한테 필수인 사이트거든요. 이거는 꼭 배우셔야 돼요. 사업보고서 들어가시면 필요한 기업을 먼저 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 분기보고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분기보고서를 클릭하게 되면 사업의 개요, 매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저희가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건 매출 및 수주 현황 이 부분입니다. 즉 이 회사가 뭐로 매출을 만들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제주 반도체라는 회사를 보면 낸드 MCP, D램, ICD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회사가 저전력에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에 영향을 주는 원재료, 제품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 이걸 하나하나씩 읽어보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다요? 이거에 다가냐, 요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 예, 주석까지 싹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는 거 다 봐야 되는 거. 네네, 그렇죠. 그나마 이건 분기 보고서라서 더 짧은 거고, 매 사업 보고서 분기마다 계속 다 나옵니다. 아니 직원의 보수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있나요? 네, 필요하죠. 직원의 보수는 판관비라고 해서 직원이 급여를 얼마나 가져가고 있고 인센티브를 얼마나 가져가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도 다 체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판관비가 늘었다는 거는 직원을 많이 뽑았다는 거고, 직원을 많이 뽑았다는 거는 향후에 업황이 좋아서 미리 인원을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다 체크가 가능한 겁니다. 사업 보고서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건지 문제가 생길 건지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매출 정도는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다, 매출, 수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 감사합니다. 완전 꿀팁인데요. 아, 네. 아니, 저를 너무 하시. 콧물까지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잘하고 있어. 아니 2주 만에 계좌 수익이 10% 수익이 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은행이자 1년에 넣어봤자 4%도 못 받잖아요. 대부분 초보 투자자들이 시작하게 되면 다 손절부터 막 하고 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갑다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PD님은 이미 4만에 대한 수익도 한번 실현도 해보셨고 손절도 해보셨고 불타기까지 다 해보셨잖아요. 아주 빠르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 시장이 너무 좋아서인지 제가 또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사다 보니까 제가 수익 실현을 계속 많이 하더라고요. 손절은 안 하고 계속 좀 애매하게 오른 친구들과 아니면 20% 이상 오른 친구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살 수 있는 돈이 한 200~300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상입니다. 이게 시장이 지금 양호하고 물론 변동성이 좀 강하긴 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긴 했지만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강하게 상승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변동성에 갈려나가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시장 자체가 양호한 건 사실인 겁니다. 결국 우상향하는 추세 중에서 변곡점이 좀 왔다 갔다만 좀 나올 뿐인 거고요. 현금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 생활비라도 조금 쪼개서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무리한 현금을 투자하는 거는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하겠다 이미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그 금액을 불려나가는 거, 그거 먼저 기준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금 보유한 종목들 말고
더 사고 싶은 종목이 생기면 좀 애매한 애들을 잘라내고 사는 것도 방법. 네, 그렇죠. 타임컷이라고 해서 기간 내에 기간 대비 상승률이 좀 저조한 친구들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전체 종목에서 1%씩, 2%씩 일괄적으로 다 비중을 줄여가지고 하나의 현금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새로운 신규 종목을 사더라도 같은 섹터에서 사기보다는 조금 다른 섹터에서 그렇게 사시는 게 더 효율이 좋습니다. 왜요? 전부 다 반도체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혹시나 반도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PD님 계좌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다른 섹터, 예를 들어서 최근에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핫했거든요. 그런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태양광을 지금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깡통님. 네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오늘은 PD님과의 Q&A를 좀 했는데요. 사실 이 Q&A 자체가 질문이 생긴다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처음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도 이 정도 될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궁금한 건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앞으로 실수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갈 수 있도록 깡토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깡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